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소년 활동의 실제 시간입니다. 저는 최정경이고요. 9주차 사이버 강의 과학 정보 활동에 관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여기 우리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과학 정보 활동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차를 통해서 학습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정보 활동의 기초 이해입니다. 과학 정보 활동의 개념, 그리고 과학 정보 활동과 과학 교육의 유형에 관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청소년 활동 시설에서 과학 정보 활동 유형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인데요. 과학 정보 활동이 워낙 이제 방대하고 또 학교 교과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과학 교육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제 솔직하게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이제 교육 중심으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디어 리터러시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디어를 먼저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서 이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세 번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교육 과정을 살펴보고 끝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학습하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학 정보 활동의 기초위에서 과학 정보 활동의 개념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정보 활동에는 과학과 정보가 이제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사실 뭐 과학 정보를 했을 경우 이걸 뭐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사전적인 정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과학 정보 활동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과학과 정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학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진리나 법칙의 발견을 목적으로 한 지식 체계를 말한다. 체계적인 지식. 이거는 이제 자연과학이라고 하죠. 우리 보통 과학이라 했을 경우는 자연과학을 말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란 것은 관찰이나 측정을 통하여 수립한 자료를 실제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리한 지식 또는 그 자료, 데이터를 우리는 정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과학과 정보가 섞여진 말인데요. 자, 그렇다면은 청소년 활동에 있어서 과학 정보 활동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청소년들이 과학적인 지식 습득과 과학적인 지식 습득을 하는 것은 이제 학교에서는 교과 영역에서는 과학 교육이 이루어지죠. 더불어서 정보와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그래서 물론 학교에서도 정보와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그런 이제 교육들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제 과학 정보 활동, 뭐 과학 교육 하면은 교과 영역에서 많이 다뤄지지만은 자, 우리가 이제 청소년 활동에서의 과학 정보 활동은 이러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과학 지식 습득과 정보와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이런 목적과 더불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직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제 체험 활동을 우린 청소년 활동에 있어서는 과학 정보 활동이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심플하게 좀 정리한다면은 과학 정보 활동이란 것은 과학 및 정보와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활동이다. 계속해서 이제 정보화 얘기가 나오는데 참고로 정보화는 정보가 중심되어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회 경제를 행하는 활동이나 경험을 말한다. 우리가 농경사회, 산업사에서 이제 정보화 사회로 이렇게 우리가 쭉 이제 인류가 이제 이런 농경사에서 산업사회, 정보사로 이렇게 쭉 인류가 이제 변천을 해왔습니다. 자, 이런 사회적 우리가 정보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정보 사회를 살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정보화는 정보가 중심되어서 가치를 만드는
사회. 그래서 농경사에서는 그 농경 그 자체가 중요하고 산업사에서는 산업활동이 중요하지만은 정보사에서는 당연히 이 정보가 중요하겠죠.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과학 정보 활동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께서 청소년 활동에서 의미하는 과학 정보 활동, 청소년들이 과학 지식 습득과 정보와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하게 직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체험 활동을 과학 정보 활동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과학 정보 활동, 과학 교육의 유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과학 교육을 우리는 과학 정보 활동이라 하지 않고 과학 교육이라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뭐 예체능, 예술 교육도 있지만은 과학 교육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과학 교육이 있고요. 또 과학 교육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과학 교육이 있는데, 이게 이제 각종 뭐 지역에 있는 뭐 무슨 과학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과학 교육이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자체별로 또 뭐 정보화 교육을 시키는 과학 정보화 교육을 시키는 센터들이 있죠. 그래서 그걸 과학 정보화 교육이라고 그렇게 제가 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과학 교육, 또 학교 밖에 이루어지는 각종 과학관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과학 교육이라고 학교와 동일하게 표현을 하고, 지자체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정보화센터, 지역에 있는 정보화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과학 정보화 교육이라고 이해하시고, 끝으로 네 번째, 청소년 활동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과학 교육을 우리는 과학 정보 활동이라고 표현한다는 거. 그래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학교 밖에서 과학 교육이라 표현할 때도 있고, 또 과학 정보 활동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주로 이제 청소년 활동 시설에서 과학 정보 활동이라고 표현한다는 거. 그래서 이런 용어 정해진 것도 구분해서 이해를 하시고, 과학 정보 활동과 과학 교육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학교 안, 학교 밖 구분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청소년 활동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과학 정보 활동 유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청소년 활동에서 첫 번째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기초 정보화 교육인데요. 우리가 이제 엑셀이라든지 파워포인트, 기초적인 인터넷 교육을 받는 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정보화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두 번째, 미디어를 이해하고 또 활용하는 교육. 그래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자, 우리 이제 리터러시에 대해서 이제 별도로 설명드릴 텐데요. 디지털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교육이 되겠죠. 자, 미디어 리터러시를 했을 경우는 미디어를 이해하고 잘 활용하는 교육, 또 동영상을 제작하고 사진을 제작하고 영화 제작하는 이런 미디어 이해 및 활용 교육이 있겠고요. 그리고 또 청소년 활동 시설에서 각종 과학 정보 동아리 활동이 있습니다. 뭐 영상 동아리, 과학 동아리, 사진 동아리, 이런 것들도 과학 정보 활동의 하나의 유형이라는 거. 그리고 또 과학 정보와 관련된 야외 활동으로서 뭐 과학 캠프를 간다든지 탐구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과학 정보 관련 야외 활동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활동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과학 정보 활동 유형이 이제 네 가지로 구분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하시고, 이 다음에 이제 현장 근무하실 때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이러한 이제 유형을 토대로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과학 정보 활동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미디어 리터러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뜬금없이 왜 갑자기 미디어 리터러시 얘기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과학 정보 활동 내지는 이제 과학 교육이 워낙 폭이 넓고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 활동의 실제 시간에 이 시간에 다루기가 너무 이제 그 방대한 양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과학 교육은 과학 교육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또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특히 이제 청소년 활동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그 네 가지 유형의 각 정보 활동 유형을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해당되는 이제 미디어 교육입니다. 미디어 교육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미디어 교육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제 미디어 교육이라는 것이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를 리터러시 교육을 하는 것도 하나의 이제 미디어 교육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다 많은 양을 다룰 수는 없고, 미디어 리터러시 중심으로 과학 정보 활동 이 부분을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여러분들이 뭐 수론관이나 또 이제 미디어에서도 리터러시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을 미디어 리터러시 부분을 청소년 활동, 즉 과학 정보 활동과 연결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또 프로그램을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디어 리터러시를 설명드리기 전에 이제 미디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는 뭔가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그게 뭐 정보든 지식이든 내 생각이 있는 것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미디어인 거죠. 우리말로 하면 매체가 되겠죠. 매스 미디어 하면은 이제 대중매체를 얘기하듯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미디어다. 이제 사전적인 정의고, 그걸 좀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뉴스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정보, 내 사상과 정서, 감정 등을 전달하고 공유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 되는 게 이제 미디어라는 거. 좀 더 보시면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 의견, 지식과 정보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수단이 미디어인데, 이제 우리는 이제 미디어 하면은 이제 전통적인 미디어를 레거시 미디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인쇄 매체로 책, 신문, 잡지, 팸플렛 이런 것들은 레거시 미디어라고 그럽니다. 전통 미디어. 그래서 음성 매체로는 또 라디오가 있고, 영상 매체로는 영화, 텔레비전이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이제 레거시 미디어는 이제 새로운 뉴 미디어에 이제 반하는 의미로 레거시 미디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우리는 보통 이제 레거시 미디어든 뉴 미디어는 다 포함해서 미디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따로 이제 구분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레거시 미디어 하면은 이제 전통 미디어라고 생각하시고, 문자 매체, 음성 매체, 영상 매체를 활용하는 거고, 뉴 미디어, 현재 사실은 요즘 청소년들은 신문을 미디어로 생각하지 않는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우리 이제 종이 신문을 아예 미디어라고 생각을 안 할 정도로 이제 이제 과거 전통 미디어로 생각하는데, 그에 반해서 뉴 미디어가 탄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생각을 하겠죠. 뭐 디지털 위성 방송, 인터넷, 이동통신, 스마트폰, 뭐 유튜브, CD, DVD 이런 것들은 다 뉴 미디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종류를 이렇게 구분한다는 걸 이해하시고, 먼저 이제 미디어라는 것은 뭐 어떤 지식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사상과 감정 등을 전달하고 공유하는 수단이 미디어라는 거 이해되셨죠? 앞서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미디어의 종류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거시 미디어. 자, 옛 기반의 새로운 미디어를 우리가 그걸 뉴 미디어라 그러죠. 뉴 미디어 플랫폼에 견줘서 전통 미디어를 우리는 레거시 미디어라 하고 대표적인 게 TV, 라디오, 신문이다. 자, 레거시란 말은 정보 시스템에서 낡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새로운 새로 제안하는 방식이나 기술을 부각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자, 레거시는 유산 그런 뜻이 있는데 정보 시스템에서는 하드웨어나 낡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이제 통틀어 이루는 말로 사용된다는 거. 자, 레거시 미디어는 현재에도 여전히 사용되지만 과거에 출시되었거나 개발된 오래된 대중 매체를 지칭하는 게 레거시 미디어입니다. 자, 뉴 미디어의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컴퓨터를 할 수가 있겠죠. 컴퓨터를 할 수 있겠고, 거기에 이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컴퓨터, 스마트폰, 각종 전자기기들이 이제 뉴 미디어가 되겠는데요. 자, 신문, 잡지, 라디오, TV 등 기존의 미디어를 제하고 전자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정보 교환과 통신 수단으로서 대중매체를 지배하는 미디어를 뜻한다. 자,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생겨난 전달 매체로서 기존 대중매체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매체를 우리는 뉴 미디어라 하고, 고속의 통신망을 중심으로 각 기업 가정에 설치된 유무선 디지털 단말기를 통해 정보를 얻거나 전달 및 교환하는 기술을 말한다. 자, 뉴 미디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뉴 미디어하고 하나가 되어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문화가 일체되는 경험을 하면서 특히 우리 청소년들 Z세대, 알파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2010년도 이후에 태어난 그런 아이들, 그리고 이제 Z세대, 이런 세대들은 특히 이제 뉴 미디어가 나의 몸처럼 그렇게 하나가 되어 생활하고 있죠. 자, 뉴 미디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미디어 리터러시 이해입니다. 자, 미디어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제는 리터러시에 대해서 학습을 한 다음에, 미디어 리터러시를 전반적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터러시란,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 자, 우리말로 하면은 문해력입니다. 예. 자, 시골 어르신들, 시골뿐만 아니라 우리 한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들 위해서 문해교실을 한다. 그러면 그야말로 우리 글을 작은가 모음부터 시작해서 글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문해교실이라 그러는데요. 자, 아무튼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을 리터러시라 하고 우리말로 문해력이라 그럽니다. 자, 문자된 기록물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리터러시라 하는데, 자, 이 리터러시 개념이 새로운 뉴 미디어의 등장과 함께 개념이 이제 확장이 됐는데요. 볼까요? 새로운 미디어 텍스트 등장과 미디어 관련 기술의 발달로 인해 리터러시의 개념이 이 미디어의 의도를 파악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한 뒤에 의미를 정달하는 능력까지를 리터러시 개념으로 확장이 됐다는 거죠. 그렇게 단순히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뉴 미디어 등장함에 따라서 그 뉴 미디어에 대해서 이해하고, 유튜브가 있다 그러면은 유튜브에 대해서 이해하고, 영상에 대해서 제작 과정에서 이해하고, 그 영상 내용도 이해하고, 또 그 영상 내용을 이해해서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다 리터러시 개념에 포함된다는 거죠.
그래서 리터러시는 단순히 글을 쓰고 읽는 줄 능력을 넘어서서 이제 읽기 쓰기를 기본적으로 읽기 쓰기는 기본이고 읽기 쓰기를 기반으로 다양한 텍스트를 여기서 말하는 텍스트라는 것은 문자 텍스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문자 텍스트가 기본이고 또 영상도 텍스트가 되는 거고 사진도 텍스트가 되는 거죠. 이런 각종 텍스트를 이해, 분석, 해석, 창작, 소통, 종합하여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개별적인 역량으로 폭넓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리터러시 개념이 처음에는 단순히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에서 이제는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과 그 기술 발달로 인해 가지고 의미가 엄청나게 확장이 된 거죠. 그래서 문자 텍스트뿐만 아니라 사진에 있는 그 사진이 담고 있는 의미를 해석하고 그리고 그 의미를 통해 가지고 사회 현상을 분석하고 그럴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개별적인 역량을 리터러시라고 한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디어 리터러시입니다. 앞서서 리터러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서 영국과 미국의 각종 기관에서 단체에서 아주 세련되게 정제해 놓은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국 방송통신 규제기관인 오프건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란 다양한 매체적인 맥락 안에서 미디어에 접근하고 미디어를 이해하며 창의적인 제작을 할 수 있는 능력. 미디어가 무엇이다 이론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미디어를 제작할 수 있는 능력까지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미디어 리터러시 전국 컨퍼런스에서는 정보에 접근하고 정보를 분석하고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정보를 생산하는 능력, 창의적인 제작하는 능력, 생산하는 능력하고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접근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고 접근하고 분석하고 생산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거. 자, 미국 미디어 교육 전국 연합회에서 더 아주 간단하면서도 정의를 아주 잘 해놨는데요. 모든 종류의 이제 의사소통 기반 의사소통 수단을 기반으로 의사소통 수단이 이제 미디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종류의 미디어를 기반으로 해서 접근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창조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능력까지 이제 그걸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얘기를 한다. 자, 이 부분 미국 미디어 교육 전국 연합회에서 제시한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개념을 좀 기억하시고 이제 앞으로 좀 더 이번 시간에 이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 정의를 통해 가지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무엇이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교육 과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은 좀 여러분들이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미디어를 이해하고 제작하는 것까지 그리고 이제 행동하는 것,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접근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창조하는 이런 것들이 다 창의적인 생산, 제작하는 거잖아요. 자, 행동하는 것은 또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이런 의미라는 것을 이해하신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교육과정 설명 앞서서 자,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도 내가 미디어 리터러시가 그걸 10점 만점 점수로 든다면은 내가 몇 점 정도 되는지 내가
다양한 뉴미디어가 있는데 그 미디어를 이해하고 활용하고 또 미디어를 또 제작하고 생산하는 그런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의 미디어 리터러시 그 역량 점수는 몇 점 정도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만큼 이 미디어에 대한 문해력, 미디어를 이해하는 능력, 이게 다 개인차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정보화 시대를 살면서 이런 개인차가 생기면은 그 개인차에 의해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미디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질 수 있고 그 정보를 통해 가지고 뭐 사람관계, 인간관계, 돈도 많이 벌 수가 있고 더 좋은 직업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어르신들이 문해교육을 받고 있는데 우리 글과 우리 말을 몰랐을 경우에 많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까? 뭐 버스를 타서 그 노선도도 잘 못 읽고 그러면은 그게 다 일상생활에도 불편함이 오고 이제 피해를 보게 되는데 역시 우리 이제 정보화 사회 미디어 세상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즉 미디어에 대한 해득력, 문해력이 없을 경우에는 엄청나게 이제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까지 연결해서 나의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미디어 점수가 몇 점 정도 되는지 좀 생각해 보시고 계속해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교육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미디어 교육 전국 연합회에서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서 말씀을 미디어 리터러시 정의에 대해서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뭐냐? 자, 미국 교육 전국 연합회에서 제시한 그러한 모든 종류의 의사소통 수단을 기반으로 접근, 분석, 평가, 창조 행동할 수 있는 역량을 신장시켜 주는 교육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라는 거 어렵지 않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역량을 능력을 증가시켜주는 높여주는 교육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인데 자, 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이제 접근 미디어 교육 전국 연합회에서 따른 그 개념 정리에 따른 이제 접근을 살펴보면 이제 접근을 하기 위해서 리터러시 역량 강화 교육을 하고 분석과 평가를 하기 위해서 비판적 미디어 수용 교육을 하고 창조와 행동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창의적 미디어 활용과 생산 교육을 하는데 자, 이 부분 이제 하나하나 다음 슬라이드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접근이라는 것은 미디어를 읽고 텍스트를 읽고 쓰고 하는 능력,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1차적인 이제 능력이 이제 접근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그걸 우리는 이제 리터러시 역량 강화 교육, 아주 기본 교육이 되겠습니다. 여하간에 다음 슬라이드에서부터 리터러시 역량 강화 교육, 접근을 위한 리터러시 역량 강화 교육, 분석과 평가를 위한 비판적 미디어 수용 교육, 창조와 행동을 위한 창의적 미디어 활용과 생산 교육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교육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역량을 신장시켜 주는 교육. 자, 미디어에 대한 미디어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창조할 수 있는 역량을 신장시켜 주는 교육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인데 여기서 하위 역량으로서 이제 접근 역량, 분석 및 평가 역량, 창조 행동 역량으로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접근 역량이 가장 기본적인 역량인데 어떤 것을 통해서 가능하냐면 접근은 읽기와 쓰기에 기초한 리터러시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서 하위 역량인 접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아동학대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아동학대를 통해 아동학대를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아동학대에 관련된 이제 읽기야 쓰기, 텍스트에 대해 각종 텍스트, 아동학대 관련된 텍스트를 보는 거죠. 기본적으로 뭐 인터넷 기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동학대에 관련된 아동이 학대당하고 있는 사진을 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런 것도 텍스트를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아동학대에 관련 뉴스 기사, 영상을 보는 것, 자, 이런 것들이 다 접근이라는 하위 역량을 다루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리터러시 역량 강화 교육, 가장 기본적인 교육 과정으로, 1차적인 교육 과정으로서 리터러시 역량 강화 교육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인 검색하고 탐구하고 발견을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이해하는 역량을 키우는 교육. 그래서 1차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있어서 1차적인 교육은 텍스트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자료를 수집해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접근이 하위 역량이고 리터러시 역량 강화 교육이라는 거. 그래서 주의 깊게 듣고 자세히 읽고 정보를 분리하고 메모 정리하는 등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인 정보 수집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겠죠. 자, 아동학대가 있다. 아동학대에 대해서 공식적인 자료도 있고 비공식적인 자료로 뭐 주변에 아동학대의 피해를 본 뭐 직접 당사자 내지는 또 가족들을 만난다든지 이런 비공식 방법을 통해 가지고 아동 학대에 대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여하간에 가장 1차적인 접근 역량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그 방법이 자료를 수집하고 이해하는 역량이고, 그걸 우리는 리터러시 역량 강화 교육이라고 한다는 거.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분석하고 평가하고, 이제, 분석함과 동시에 또 평가도 이루어지고, 이제 분석과 평가를 이제 같은 카테고리로 보시고, 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이제 예시를 아동학대로 들었었는데, 아동학대에 대한 텍스트를 모으고 이해하는 작업인 접근이라 했고, 자, 분석과 평가는 뭔가 아동학대에 관련된 모여진 자료들, 그것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살피는 거죠. 이게 이제 분석과 평가의 역량을 높이는 건데, 우리는 그것을 비판적 미디어 수용 교육이라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과정에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은 리터러시 역량 강화 교육이고, 두 번째 분석과 평가의 이 하위 역량을 교육하는 영역을 비판적 미디어 수용 교육이라고 그렇게 용어 정리를 하고, 이 부분에서는 미디어 보도의 형태를 비판적인 관점에서 살핀다는 거. 자, 좀 더 세부적으로 보시면, 분석은 미디어의 메시지가 지닌 목적이라든지 미디어 수용자의 특성, 메시지의 질, 특정한 관점, 잠재적 효과나 결과를 파악하기 위한 비판적인 사고 역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 평가는 정보의 신뢰성, 적성성, 이념성 등을 따질 수 있는 역량을 말하고, 분석과 평가는 미디어 텍스트의 비판적 미디어 읽기에 기초한 비판적 미디어 수용 교육을 통해서 함양할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자, 비판적 미디어 수용 교육은 분석과 평가를 위한 그런 이제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비판적 미디어 수용 교육은
주어진 미디어 텍스트를 기반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한 뒤에 문제사항을 설정하여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힘에서 비롯된다. 자, 이러한 역량이 부족하면은 가짜 뉴스나 허위 조작 정보를 그대로 수용하여 잘못된 판단이나 애국된 신념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자, 아동 학대에 대한 정보를 모집했어요. 자료를 모집했는데 그게 뭐 인터넷 기사든 뭐 주변에서 누가 얘기를 해줬던 간에 그걸 접근하고 그거를 이제 비판적으로 수용을 해야 되는데 분석과 평가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가짜 뉴스나 허위 조작에 현혹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믿어버릴 수가 있는 거고 허위 조작 정보를 그대로 수용해서 이런 미디어 이제 이용자인 시민 개인 입장에서는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가 있고 또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잘못된 생각이 잘못된 신념 체계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석과 평가를 할 때는 비판적으로 텍스트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그걸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향하는 게 이제 비판적 미디어 이제 수용 교육 과정 이제 두 번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접근은 첫 번째는 리터러시 역량 강화 교육이었고요. 두 번째 교육 영역은 비판적 미디어 수용 교육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창조 행동에 대해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접근은 리터러시 역량 강화 교육이고 두 번째 분석 평가는 비판적 미디어 수용 교육이라 했고 자, 세 번째 창조와 행동은 창의적 미디어 활용과 생산 교육이라고 교육 영역을 세 번째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창조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자, 창조는 자기 표현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창조적으로 미디어나 미디어 콘텐츠를 구성하거나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자, 행동은 사회적 쟁점의 현안 해결을 위해 의제 설정에 기초하여 주체적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에 참여하는 사회 참여 역량을 말한다. 창조와 행동은 창의적 미디어 활용과 생산 교육을 통해서 강화해 나갈 수가 있다. 자, 아동학대 예시를 들고 있는데요. 접근은 다시 한번 아동학대와 관련된 사건의 이제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미디어 텍스트를 읽는 작업을 했죠. 자료를 수집하고 아동학대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정보를 파악하고 파악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비판적 미디어 수용 교육에서 이제 분석하는 거죠. 비판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평가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두 번째라 하고 두 번째 교육 영역을 비판적 미디어 수용 교육이라 했고 자, 세 번째 창조는 뭐냐? 뭐 아동 학대에 관련된 뭐 영상을 만드는 콘텐츠를 만들어 해가지고 콘텐츠를 만들어 해서 아동 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든지 뭐 또 청원 활동을 한다든지 커뮤니티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창조적인 행위이면서 소셜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사회 참여하는 역량을 키우는 거고 그 행동하는 것은 내가 직접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조적인 활동을 통해 가지고 그 아동 학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아동 학대에 관련된 뭐 아동 학대를 예방하는 그리고 문제의 심각성을 제시하는 그런 영상을 제작한다든지 글을 쓴다든지 사진을 뭐 배포한다든지 캠페인을 한다든지 그런 창조적인 행위를 하고 그거를 행동으로 옮겨야 되겠죠. 그래서 그 창조적인 거하고 뭐 행동 뭐 동전의 양면처럼 창조적인 행위가 행동으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아무튼 세 번째 이제 창조와 행동은 창의적인 미디어 활용과 생산 교육
교육이라는 세 번째 영역으로서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창의적인 미디어 활용과 생산 교육은 미디어 텍스트를 활용하는 활동이라든지 미디어나 콘텐츠를 제작하는 활동, 모든 뭐 카드 뉴스를 제작한다든지 브이로그, 영상, 애니메이션, 이런 소셜 미디어 이런 모든 활동을 우리는 창의적인 미디어 활용과 생산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조금 접근, 분석, 평가, 창조, 행동 이런 하위 영역에 따른 교육 영역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교육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요.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라는 것은 모든 종류의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모든 미디어를 기반으로 의사소통인 미디어를 기반으로 접근, 분석, 평가, 창조 행동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신장시키는 교육이라는 거, 이게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인데, 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과정은 세 가지로 리터러시 역량 강화 교육, 비판적 미디어 수용 교육, 창의적 미디어 활용과 생산 교육으로 이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리터러시 역량 강화 교육은 접근에 해당이 되겠는데, 다양한 텍스트를 읽는 사항이죠. 자, 아동 학대에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를 들었었는데, 자, 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해서 텍스트를 읽고 아동 학대 사건 실체를 파악하는 활동이 접근 역량, 하위 역량, 접근 역량에 해당되는 리터러시 역량 강화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석 평가 역량에 해당되는 아동 학대 사건을 다루는 미디어 보도 형태를 비판적인 관점에서 살피는 활동을 우리는 비판적 미디어 수용 교육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제 두 번째 교육 과정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교육 과정은 창의적 미디어 활용과 생산 교육인데요. 자, 아동 학대에 대해서 텍스트를 모아가지고 읽고 분석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접근을 해가지고 비판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평가를 하고, 또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창의적 미디어 활용과 생산 교육을 통해 가지고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해서 뭐 청원 활동을 한다든지 관련 커뮤니티를 결성을 한다든지 뭐 동영상을 만들어서 캠페인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창조적이고 행동적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창의적 미디어 활용과 생산 교육이라는 거. 자, 이번 슬라이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교육 과정, 여기 있는 접근과 분석 평가, 창조 행동의 하위 역량에 따른 교육 영역 세 가지를 기억을 하시고, 거기에 따른 교육 활동 내용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과정, 교육과 교육 과정에 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입니다. 첫 번째, 인쇄 미디어의 쇠락이다. 자, 전통적인 인쇄 미디어는 쇠락하고 누 미디어는 이제 활성화되고 있죠. 그래서 누 미디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스마트폰이다. 다양한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스마트 기기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잘 활용하고 이해하고 이제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 두 번째, 언론 신뢰성 추락 때문이다. 자, 누 미디어가 등장하면서
이제 우리는 1인 미디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1인 미디어 시대에서는 허위 정보, 가짜 정보가 난무를 하고 있죠. 이럴 때일수록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가지고 언론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소셜 미디어 발달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역시 이제 두 번째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1인 미디어의 등장이 이제 모든 사람이 스마트 기기를 가지고 있으면 미디어의 이제 생산자인가 동시에 소비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유포할 수 있고 잘못된 신념 체계를 다른 사람한테 전할 수 있고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들을 나쁜 감정들을 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 민주 시민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디지털 윤리 교육, 저작권 교육 이런 것들은 다 민주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이제 소양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제 다 둘째, 셋째하고 연결이 됩니다. 특히 이제 가짜 정보를 퍼뜨리고 그 다음에 뭐 안 좋은 댓글 쓴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절대적으로 이제 필요하다는 거. 끝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 학습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활동에 있어서 과학 정보 활동이란 청소년들이 과학적 지식 습득과 정보와 능력을 함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하게 직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체험 활동을 과학 정보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과학 정보 활동 및 과학 교육의 유형에 대해서 학습했는데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과학 교육, 또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과학 교육이 있겠고요. 또 지자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과학 정보화 교육, 청소년 활동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과학 정보 활동을 정보 활동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교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과학 교육이고 학교 밖 청소년 활동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과학 정보 활동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 활동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과학 정보 활동의 유형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기초 정보화 교육이 있겠고 이제 미디어 이해 및 활용 교육, 즉 미디어에 관한 교육이죠. 그리고 과학 정보 동아리 활동이 있고 과학 정보 관련해서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뭐 과학 캠프 등 야외 활동이 있겠습니다. 네 가지로 청소년 활동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과학 정보 활동 유형에 관하여 학습했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설명에 앞서서 미디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 의견, 지식과 정보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매체, 수단을 말합니다. 미디어의 종류는 전통적인 미디어인 레거시 미디어가 있고 새롭게 등장한 누 미디어로 이제 구분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거시 미디어는 이제 앱 기반의 새로운 미디어, 즉 누 미디어 플랫폼에 견저 전통적인 미디어인 TV, 라디오, 신문 등을 레거시 미디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 미디어는 신문, 잡지, 라디오, TV 등 기존 미디어, 전통 미디어를 제외하고 전자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미디어를 뜻하는 게 누 미디어입니다. 미디어 리터러시에 리터러시란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 즉 문해력을 말하는데 미디어의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과 함께 리터러시에 대한 개념이 확장되었습니다. 미디어의 의도를 파악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한 뒤에 의미를 정달하는 능력까지 또한 읽기 쓰기를 기반으로 다양한 텍스트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창작하고 소통, 종합하여 문제사항을 해결하는 개별 역량으로서 리터러시란 개념이 이제 확장됐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서 영국과 미국 각종 기관에서
정의한 내용을 설명드렸는데요. 특히 이제 미국 미디어 교육 전국 연합회에서 정의한 내용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모든 종류의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접근, 분석, 평가, 창조 그리고 행동하는 능력, 역량을 미디어 리터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라는 것은 모든 종류의 의사소통 수단을 기반으로, 미디어를 기반으로 접근, 분석, 평가, 창조, 행동할 수 있는 역량을 신장시키는 교육이 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접근은 리터러시 역량 강화 교육, 분석과 평가는 비판적 미디어 수용 교육, 창조와 행동에 있어서는 창의적인 미디어 활용과 생산 교육으로서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교육 과정 중에서 이제 접근 부분은 이제 읽기와 쓰기에 기초한 리터러시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서 신장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보를 이해하고 수집하고 분류하고 정리하는 단계가 이제 접근인데, 이러한 접근의 하위 역량을 이루기 위해서 리터러시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서 접근에 관한 하위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이제 분석과 평가는 미디어 텍스트의 비판적 미디어 읽기에 기초한 비판적 미디어 수용 교육을 통해서 함양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미디어에 대한 접근이 미디어에 대한 이해, 분류, 이런 접근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자, 그러한 교육을 비판적 미디어 수용 교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창조와 행동의 하위 역량을 달성하기 위해서 창조와 행동은 창의적 미디어 활용과 생산 교육을 통해서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아동학대 사건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연계해서 예시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다양한 미디어 텍스트를 읽고 아동학대에 관한 실체를 파악하는 게 이제 접근 역량이고, 자, 그러한 교육을 리터러시 역량 강화 교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미디어에 대한 텍스트를 읽고 아동학대 실체 사건을 파악하는 했다면은 아동학대 사건을 다루는 미디어의 보도 형태를 비판적인 관점에서 살피는 활동이 분석과 평가 역량이라고 말했고, 그거를 이제 비판적 미디어 수용 교육이라고 저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사건 보도 지침을 마련을 위한 청원 활동을 한다든지 캠페인 활동을 한다든지 커뮤니티 결성을 한다든지 동영상을 제작하는 그런 창조 행동 역량을 하위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 교육을 이제 창의적 미디어 활용과 생산 교육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왜 필요한가? 인쇄 미디어가 쇠락하고 언론 신뢰성이 추락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양한 소셜 미디어가 나타나서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이 나타났고, 이에 따른 이제 가짜 뉴스라든지 허위 정보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민지 시민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고, 디지털 윤리 교육, 저작권 교육 등을 로 예언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과학 정보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장시간 학습한 관계로 별도의 퀴즈는 제출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